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부터 증시나 심판은 지원입니다. 네, 저희 각도기는 각이 살지만 코스피는 각이 죽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죽었습니다. 아, 중국만도 못해. 아, 이거 오른 것도 아니잖아. 이거 맨날 떨어져 맨날. 도대체 1월 달 첫날 오르고 나서 계속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계속 안 좋네요. 그래도 이제 오늘 약간 희망의 빛이 보인 게 사람들이 이제 알았어. 주주환원 열심히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좋게 봐주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여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이 알고 기업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대표적으로 주주환원 때문에 오른 게 네. 완성차 업체랑 그렇죠. 그리고 증권업종에 미래셋이 네. 있었습니다. 네. 네. 증권업종에서 먼저 치고 나가야 돼. 뭐 하는 거야 진짜. 너무 답답해. 증권업종은 근데 약간 좀 위기가 있잖아요. PF 위기가 어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데 뭐 은행도 조금 그 영향은 있죠. 근데 그 영향에서 없는 현대기아차는 돈도 많이 벌었겠다. 예. 주주환원에 돈 쓸 돈 많잖아요. 예. 네, 통 크게 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코스피는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코스닥 겨우 올랐지. 마지막에 자동차 많이 올라서 그냥 겨우 플러스 난 것 같아. 예, 겨우 올랐어. 네. 네. 오른 것도 아니지. 원래 마이너스였다가 그래도 플러스로 끝난 게 다행이죠. 너무 한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국 시장이? 0.0 몇 포인트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죠. 진짜 뭐 5만 5천 포인트에서 0.0 몇 포인트면 의미가 있을지도 몰라. 그지? 아이고 참. 네, 뭐 답답합니다.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오겠죠. 네. 코스닥은 1.5% 하락했습니다. 어느새 823포인트까지 빠졌네요. 부메랑 맞고 있는 겁니다. 과도하게 올라갔던 거에 대한 부메랑. 아, 안타깝네 진짜. 네, 오늘 그래도 홍콩은 2% 올랐고요. 상해는 3% 올랐어요. 제가 그래서 저기 중국만도 못하다 그러잖아. 근데 중국은 300 몇십 조 이렇게 쏜다 그랬잖아요, 정부에서. 예. 얘네 올라가기 시작하면 무섭게 올라갑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거의 네. V자예요. 얘들 항상 이렇게 푹 떨어지다 푹. 예. 그래서 오늘 중국 바닥이냐 했더니 깐시유가 이 중국은 바닥인 것 같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요 며칠 전부터 계속 그랬어. 끝난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그리고 한 일주일 더 빠진 거예요. 끝난 것 같습니다. 중국은 무서워서 ETF로 한번 접근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전기가스 업종이 1등 했습니다. 한국전력이 4%대 올랐는데요. 재정 건전화 계획을 8.7조 원 규모로 발표를 했네요. 네. 근데 안타까운 건 여기 직원들 주머니를 너무 좀 쥐어짜는 것 같아요. 이제 직원들 명절에 한 40만 원씩 줬는데 요거 없앤다고 하고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이럴 때도 한 10만 원씩 줬었는데 이런 것까지 없앤대요. 아, 무슨 재미로 회사. 물론 이제 청년들이 있으면 그런 회사 다니는 게 고맙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진짜 좀 코 묻은 돈 뺏어가는 것 같은 느낌 든다. 네, 물론 밑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여러 자산 매각 이 금액이 훨씬 크고 이런 거는 네. 뭐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전 직원이 다 힘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모으는 모습이 조금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거 모아서 얼마나 모으겠어. 조 단위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회사인데. 그래도 정부한테 이게 뭔가 보여주려면 보여주기식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온 나라가 뭔가를 항상 보여주려고만 하네. 하진 않아. 무슨 뮤지컬 배우들인가 전부? 네.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원인이 전기요금을 제때 못 올려서 그런 거고 이 전기요금을 안 올린 혜택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받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좀 약간 좀 안타까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이 두 번째로 많이 올랐는데요. 기아가 오늘 5.8% 거의 6% 상승했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현대차는 2% 정도 올랐고요. 이 6%와 2%의 차이는 주주환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현대위와 화신, SL도 3, 4%씩 자동차 부품주까지 같이 올랐습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부품업체까지 수혜가 좀 이전될 것 같으면 다 같이 오르는 게 정상인데 오늘은 뭐 실적은 예상 대비 안 나왔고 네. 주주환원을 많이 해가지고 기아 이렇게 떡상을 한 건데 네. 이게 부품주도 같이 오를 이유가 있나 싶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 슬슬 피크아웃은 본격화됐는데 실적은 아마 이제 슬슬 들 나오겠죠. 한 1년간은. 올해 워낙 좋았고 네. 작년에 23년 기준 너무 좋았고. 네, 뭐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컨코어를 찾아봤는데 거기에서도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네, 거기가 한 6개월 앞선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증권주도 미래셋 때문에 많이 올랐고요. 미래셋도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험주도 올랐습니다.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 미래에셋생명, 코리안리, 현대해상 다 1, 2%씩 상승했는데 대부분 요즘 그 배당주들이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네. 은행주도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번 은행은 뭐 우리 댓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회기 변경으로 인해서 거의 두 번 가까운 배당을 한꺼번에 줄 거다. 요즘 분기 배당하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슈가 됐다고는 하는데 그 이슈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올랐어. 그거 사실 분기 배당 더블로 받는 거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지 않아. 근데 5%씩 오를 재료가 아니죠. 그거는. 근데 이제 분위기가 주주환원 잘하는 쪽으로 올해 조금 이상하게 그런 분위기가 지금 오늘의 기아차, 현대차 오르는 걸 보면서 이쪽이 분위기가 좀 좋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작년에 이제 온라인이 그 촉발을 시켰잖아요. 은행주 막 주식 다 사고 네. JB는 또 많이 사고 해가지고 막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대표님이 우리 여기도 나왔죠. 네, 나오시고 했는데 이번엔 전략을 달리하는 게 아닌가. 주주 사원만 조용히 보내고 출연해서 막 이렇게 떠들썩하진 않게 하는 거죠. 왜냐면 많이 알려지면 이게 약간 그 정부에서 한 대 얻어맞을까봐. 정부의 눈치 때문에 좀 다른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아니 정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 근데 그건 옛날 얘기긴 하지. 옛날 얘기죠. 은행 때린 건 옛날 얘기긴 그렇죠. 하고 요즘에는 이게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이런 거 하게 어떤 식으로 하여튼 주주 환원 정책에 좀 열심히 하겠다. 선거가 앞서서 그렇긴 하지만 아무리 이런 상황이어도 좀 정부의 컨센이 자체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이 은행주들이 막 순이익 빵빵 터지고 주주환원에 대폭 쓴다. 막 배당 뿌린다 이런 소식이 전국적으로 좀 너무 시끄러워지면은 정부에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은행들을 쥐어 짜고 싶어서 짜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지고 국민들 지금 인생이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막 폭탄 배당 소리 나오면은 이렇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는 온라인도 좀 다른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 좀 들어요. 증시각도기 TV 보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분들 많을 거예요. 은행주 가지신 분들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저희 구독자들 그렇죠. 중에서. 예. 네. 댓글로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의료용밀 전기전자 서비스 업종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전기전자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늘 9% 빠졌습니다. 시총도 큰데 네. 전기전자 섹터를 좀 많이 영향을 줬네요. 포스코 퓨처엠도 3.8% 하락, LG엔솔도 3.3% 하락했고요. 다른 IT도 별로 안 좋았어요. 이스페타시스도 5% 하락, 코리아 서키트 3%대 하락, 뭐 LG이노텍, 대덕전자도 3%대 하락, 하이닉스도 2.9% 하락했어요. 영업이 흑자 전환했는데 네, 하이닉스는 참 특이해요. 그 전형적인 예전에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면 주가 빠지고 어닝 쇼크 나면 주가 올랐잖아요. 약간 오늘 하이닉스에서 그 모습이 다시 또 보여진 것 같아요. 네, 서비스 업종에서도 넷마블, 하이브,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2차전지 이야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4분기 매출이 컨센서스를 좀 하회했습니다. 251억 달러 발표했는데 컨센이 258억 달러였고요. EPS는 0.71달러 나왔는데 컨센은 0.73이었습니다. 좀 하회해서 시간외로는 아침에 한 6% 빠지더라고요. 네, 일회성 세금 혜택이 있었는데 요거를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더 안 좋습니다. 전년 대비 한 47% 감소한 수치고요. 원인은 이제 전기차가 이제 수요가 조금 예상보다 좀 둔화되는 모습 때문에 가격이나 경쟁에 뛰어들었고 그로 인한 수익성 하락이 좀 원인이었는데 실제 수치로 보면은 인도 대수가 전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년 대비 잘했어요. 네, 20% 많이 팔았는데 문제는 이제 ASP 판매 단가가 15%가 떨어졌어요. 많이 가격 인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매출액은 한 3% 정도 증가에 그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ASP를 15% 깎아줬다고 해서 비용도 15% 깎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비용은 그대로 드니까 이제 마진이 축소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한 7.8%포인트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후에 또 하나는 좀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좀 언급을 했다라는 점이 조금 컨센에 좀 안 좋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올해 출하 증가율이 23년도에는 38%였는데 네. 올해는 좀 두드러지게 둔화할 것이다. 이게 정확히 몇 프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두드러지게 둔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유진투자증권에서 한 10%에서 한 20%대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NF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다른 양극재 업체들 실적 컨센 하향들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에코프로 BM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2월 7일 날 실적 발표할 예정인데 컨센은 아직까지도 흑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적자 전망으로 좀 여기저기서 많이 좀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23일 날 뉴햄프셔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겼습니다. 1등 했습니다. 이것도 좀 우려로 점점 작용을 할 것 같아서 향후에 계속 이제 미국 선거 관련 이슈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는 그 선거인단도 몰빵 찍나 봐. 이기면 퍼센테이지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다 갖고 가나 봐. 그렇죠. 미국 대선 원래 그러니까는 그렇죠. 규정이. 니케일리가 이제 거의 분위기는 뭐 끝났고 이제 곧 그만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10% 차이면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예, 본인은 안 그만두겠다고 했잖아요. 예, 했는데 이제 한두 번만 더 하면 끝난다. 뭐 선거 자금도 없고 뭐 이렇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한번 그 뒤집어지면 또 그거는 분위기가 또 그 부분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가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근데 니케일리가 그 중도하고 좀 온건한 보수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요. 예. 그럼 선거 경선 결과를 끝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좀 세련됐잖아 말하는 것도. 트럼프 아저씨는 좀 거칠잖아. 네. 근데 또 그 거친 매력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가 봐요. 네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전기차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정말 끝도 없이 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고마워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4분기 어닝은 너무 좋았어요. 서프라이즈 났고요. 4분기 매출액이 컨센이 10.4조였는데 11.3조 났습니다. 한 1조 더 잘했네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컨센이 마이너스 500억이었는데 흑자가 났습니다. 플러스 3,460억으로 흑자도 좀 많이 흑자가 났어요. 네. 네, 그 컨센은 그래도 적자였거든요. 그 거의 모든 증권사가 근데 최근에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계속 바꾸면서 상향 조정을 했었습니다. 이게 한 1월 16일부터 좀 많이 했었는데 일단 가장 최근 리포트부터 보면은 DS에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200억이다라고 추정했었는데 이걸 플러스 1,500억으로 상향을 시켰고요. 다올에서는 18일날 마이너스 3,700억에서 플러스 1,400억으로 바꿨고 IBK도 마이너스 6,700억에서 플러스 3,000억으로 바꿨고 한투에서는 마이너스 4,500억에서 여기는 그대로 마이너스 2,200억으로 적자만 조금 줄어들 것이다 바꿨고 SK증권은 마이너스 2,300억에서 플러스 2,300억으로 최근에 거의 모든 증권사가 적자 아니다 흑자 볼 것이다라고 바꿨는데 이 모든 전망치보다도 더 잘 나왔습니다. 3,460억이라는 숫자는 가장 높아요. 그래서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빠졌습니다. 네. 근데 HBM 성장률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고 제 생각에는 24년도 뒤로 갈수록 성장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성장률은 보통 이렇게 된다면 꺾여야 되는데 한번 욱 하고 올랐다 꺾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GPU 공급 부족 때문이니까. 그리고 선불금 1조까지 지불했지 않습니까? 빨리 공장 설비 증설하라고. 네. 그리고 이제 24년도에 삼성도 들고 이렇게 하고 하면 HBM 총 성장률은 24년에 하이를 한번 찍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게 컨센보다 잘 나왔는데 이게 주가가 빠졌다는 게 막 1, 2천억 잘 나왔는데 왜 빠졌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고 1, 2천억은 별로 중요한 숫자는 아니잖아요. 하이닉스한테. 그것보다도 컨퍼런스 콜도 내용도 너무 좋았어요. 예. 일단 재고 관련해서는요. D램이 올해 상반기에, 낸드는 올해 하반기에 재고 정상화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재고 정상화까지 레거시 제품은 보수적인 이 감산 기조로 이어갈 계획이다. 그리고 3분기부터는 판매량이 생산량을 상회하면서 재고가 개선되고 있다. 작년 3분기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과거처럼 물량 점유율보다는 HBM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매출을 우선시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HBM 관련한 내용으로는 이제 올해 신규 판매될 HBM3E 요 신제품은 전작 HBM3 대비해서 개발 난도가 증가했고 투입 비용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가격 프리미엄을 반영을 시킬 것이다. 올해도 HBM은 가격 프리미엄이 유지가 될 것이다. 뭐 HBM의 중장기 수요 성장세는 연평균 60%대를 예상을 했습니다. 연평균으로 60%씩 성장하는 거는 굉장히 좀 많이 성장하는 거죠. 네, 기존의 예상도 이 정도는 한 것 같은데 HBM이 이렇게 증가하면은 D램 쇼티지 나겠다 나중에는. 네. D램 라인을 이걸로 옮길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AI PC나 AI 스마트폰 등 이런 온디바이스 AI 기기가 이제 메모리 수요를 촉발할 새로운 기폭제로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AI PC가 뭘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런 분야에도 적용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PC를 요즘에 잘 사람들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임할 때 보통 이제 제 또래 친구들은 많이 쓰는데 보통 헤드셋 끼고 누구랑 막 얘기하면서 하더라고요. 총싸움 같은 거 할 때 뭐 너가 먼저 가 내가 먼저 갈게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AI PC가 조금 더 이제 소통이 빨라져서 외국인하고도 실시간으로 나는 한국말로 하고 외국인은 뭐 불어로 하는데 나한테 한국말로 들리고 이렇게 해서 소통의 범위가 내 친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막 전 세계인으로
펼쳐나가면 이런 것들을 좀 접목시킨 게임들도 많이 증가하면서 기존에는 PC를 살 생각도 없었던 사람들도 PC를 뭔가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수요가 좀 뻗어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AI PC가 이런 새로운 신규 수요도 좀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모바일도 이렇게 되면 메모리 수요량이 20기가 이상으로 결국 올라갈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수밖에 모바일 없어요. 수요가요? 네, 지금 뭐 한 12기가 정도 쓰고 있잖아요, 보통. 그리고 뭐 아마 애플은 8기가 쓰고 있을 텐데 이게 거의 더블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AI PC도 기존 대비해서 DRAM이 한 2배 이상 탑재가 된다고 네.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출하량 급증은 물론 24년부터 출하량 급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출하량 급증은 25년 이후부터일 것이다. 네, 그렇죠. AI 영향은 그때보다 더 커질 것이다. 그럼요. 아직까지 지금 GPU가 없어가지고 훈련 단계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메타나 이런 회사들이 다 사고 나서 걔들이 하고 나서 이제 막 그래도 하는 게 많아서 좀 작은 회사들도 하고 걔네들은 이제 상품을 본격적으로 보여줄 거 아니에요. 서비스 상품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온 디바이스도 활성화되고 그런 순서가 되겠죠, 당연히. 예. 네. 근데 뭐 실적도 좋았고 컨퍼런스 콜 내용도 좋았는데 오늘은 세론으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많이 올랐잖아. 예, 그런 거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10조니까 시가총액 10조더라고요. 아니 100조더라고요. 100조니까 10조 영업이 될지 한번 1분기 실적 보면서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가늠되면 조금 더 올라갈 공간이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기아차가 어닝 쇼크 냈는데 주주환원 발표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실적을 보면요. 많이 못한 건 아니고 매출이 24.3조, 컨센은 25.1조였습니다. 조금 미달했고 영업이익은 2.4조, 컨센은 2.8조. 컨센이 좀 많이 하회했죠. 근데 연간으로는 최대 실적 일단 달성을 했고요. 주주환원 발표 여기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주당 배당금 DPS가 5,600원이었습니다. 시가 배당률로 6.4% 결정을 했어요. 죽인다. 죽여. 네. 이거는 은행 얘기면 뭐해? 채권 회사? 은행주로 봐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와 끝내주는데. 네, 22년에 배당은 3,5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5,600원으로 야. 한 60% 늘어났습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계속 하겠다고 했어. 그러고 하는 거야. 그 모양새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배당 성향 25%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순이익 대비 25%는 배당으로 주겠다 네. 했는데 이번엔 순이익이 60% 껑충 뛰다 보니까 네. 배당도 그만큼 뛴 겁니다.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자사주 매입인데요. 24년도에 5천억 규모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전부터 했는데 이번에는 상반기에 50%는 소각을 할 거다. 그리고 3분기까지 보고 재무 목표를 달성했을 때에는 4분기에 나머지 50%또 소각하겠다. 훌륭하네. 그 조건부긴 하지만 괜찮죠? 어쨌든 자사주 매입 3천억 한 걸, 5천억 한 걸 전부 다 소각하겠다라는 거니까 좋아요. 엄청난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렇죠. 이 회사 시가총액이 지금 몇 조인데 5천억은 큰 돈이지. 그렇죠. 22년도부터 5천억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은 했는데 50% 소각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100% 소각 계획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렇게 기아같이 막 PER 막 4-5배, PBR 막 0.5배에서 막 0.67배 이런 기업들은 뭐 실적에 대한 기대보다 이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를 더 시장에서 민감하게 보고 있고 주가 모멘텀도 그게 더 민감한 변수이기 때문에 아주 잘 건드린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실적 발표를 이어서 했습니다. 4분기 매출액이 41.6조 원 나왔고요. 컨센이 41.5조 원이니까 부합했고요. 영업이익은 3.4조 원이 나왔는데 컨센이 3.7조 원 조금 미달을 했습니다. 지배주주 순이익이 2.2조 원 나왔고 컨센이 2.7조 원 나왔는데 한 20% 많이 미달했어요. 네, 굳이 순이익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러시아 공장 매각 손실이 4분기에 4,500억 가량 발생을 했는데 요걸 반영하면 뭐 순이익도 컨센 대처로 부합한 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년도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근데 컨센보다 좋았어요. 네. 네. 24년 목표로 매출액은 한 4, 5% 정도 23년 대비 상승할 것이다. 영업이익은 8, 9%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컨센이 영업이익이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한 5% 감소할 거다라고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이익이 아니라 증이익인가? 라고 생각을 바꾸게 만들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은데 보통 그 회사에서 우리 경영 목표 하면서 재무 목표를 걸 때는 대부분 좀 달성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잘 달성을 했어요. 초과 달성하고 이렇고 22년도 말에 23년도 초에도 아마 비슷하게 이런 목표를 달성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23년도는 경기 침체 해다, 실적 다 망가지는 해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가 너무 많았어서 저거 경영 목표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굉장히 좀 실적도 좋았죠. 네.
네, 그래서 잘 시장에서도 잘 반응했던 것 같고요. 와. 그리고 주주환원책도 현대차가 더 주네.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7,000원 줬었는데. 이번에 DPS가 8,400원. 근데 이제 분기 배당도 하거든요. 그래서 DPS 합치면 23년도에는 11,4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62% 상승한 엄청 수치입니다. 주네. 기아와 비슷한죠, 상승률이. 네. 전년 대비 한 60%, 62%씩 많이 늘어나서 오늘은 자동차 이거 완성차 우선주 다 대박 좋았어요. 났어. 우선주 똑같이 주잖아. 우선주 10만 원이야. 아, 그렇죠. 11만 원인가 그래 줄까? 대박 났어. 우리 저기 김재영 교수 와서 얘기했거든. 너무 싼 거 아니야? 말도 안 되지 않냐? 그거 보고 사신 분들 있을 거거든 지금. 대박 났네. 그렇죠. 야, 좋네요. 네. 그리고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는 게 이제 나이가 저 나이쯤 되면은 주변에 사장 친구들이 좀 생겨요. 사장 친구들이 생기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그 뭐 회사 대표고 이러면은 이제 회사 명의로 차를 뽑잖아. 뭐 한껏 좋은 걸 뽑잖아. 옛날엔 외제차를 뽑았단 말이야. 다. 근데 그냥 제네시스 G90, G80 그거 좋아. GV80 좋아. 몸 좀 작으면 GV70 괜찮아. 사. 막 이래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 완전히 옛날하고 다릅니다. 네. 네, 위상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뭐 자동차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는 조금 이렇게 좋게 맞는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미래의 전망은 안 좋아집니다. 네, 자동차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인데 1분기까지는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좀 소폭 하회했고요. 1분기 가이던스도 제시했는데 컨센은 좀 하회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강세를 보였던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도 좀 하락 전환했다라고 하고요. 고객들의 주문 취소, 지연이 여전하다. 24년도 1분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했고요. 키움증권에서는 이런 코멘트에 대해서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업황 회복 기대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산업의 실질 수요가 회사 측 기대에 좀 못 미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전기차는 더 심하겠죠. 보조금도 늘지 않는 상황이니까 더 심할 거예요. 전기차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조금 안 주는 지역은 확 그게 꺾이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 옛날에 우리 누구야 권 교수님하고 권정주 교수님하고 대담했잖아요. 그때 딱 그냥 전기차는 보조금 차 그 시장입니다. 딱 명확하게 그때 내렸는데 얘기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네. 네. 그리고 700억 규모 자사주 매입에 나선 미래에셋증권도 오늘 주가가 좋았어요. 2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보통주 1000만 주. 이게 한 680억 원 규모 되거든요. 네. 게다가 우선주도 50만 주. 이것도 한 17억 원 정도 합해서 한 700억 정도 해가지고 자사주 매입하겠다 공시를 했는데 이게 작년 10월에도 하겠다 했거든요. 네. 그때 600억 규모로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는데 그거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추가로 자사주 매입 공시를 한 거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이번에 2월달 22일에 이사회에서 자사주 소각 결의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자사주 주주환원에 굉장히 좀 애쓰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증권사들은 좀 먼저 앞서서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오늘 미래에셋도 한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